13.8 맞아? 됐니? 가로방 풀면 되겠다. 그치? 맞아요, 니은은? 맞죠? 자, 디귿. 아, 간만에 칠판 수업하니까 재밌다, 야. 옛날에 선생님 다리 다치기 전에는 절대로 앉아서 수업을 안 했어요. 다리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예, 그 다음 이후로 술하고 핀 받고, 그 다음 핀 빼면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지. 내 인생에 앉아서 하는 수업은 선생님이 수업을 96년부터 했으니까, 그걸 몇 년 했냐? 한 26년 했나? 26년에서 내 인생에 서서 한 수업은 요 다리 다치고 한 3년밖에 없어. 그러니까 22년을 서서만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12시간 서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왔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난 앉아서 했거든? 근데 다 앉아서 하더라? 그래서 졸라 억울했어. 아주 애들 앉아서 똑같이 나보다 더 돈 많이 벌고 있잖아, 애들이. 선생님은 맨날 서서 했거든. 일반화 같은 건 뭐 대학생 수업하면 3시간 반씩 있어요. 3시간 반씩 이러고 있는 거야. 분필로.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다 앉아서 하더라. 그래서 나는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하는데 쟤들은 멀쩡한 애들이 왜 앉아서 할까 그랬는데 요즘은 트렌드라며. 여기 앉아, 이렇게 앉아서 다 이렇게 수업하고 그런다며. 근데 나는 이제 정말로 다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서서 하면은 저녁 때 가서 되게 아파. 선생님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난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래요. 이게 자꾸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서서 수업하면 재밌다. 그 수업하면은, 요런 칠판으로 수업한 것도 한 30년 만에 처음이야. 이거 한 5배 되는, 한 5배는 아니라 한 4~3~5배? 정도 되는 칠판에서 하니까. 그래서 칠판 수업이 재밌긴 하네. 이쁘게 쓰죠, 글씨. 그치? 패드보다 낫지. 패드 맨날 미끄러져가지고 아무리 이쁘게 쓰려도 이쁘게 안 나와. 자, 봐봐. 디귿 보면 퍼센트 농도. 자, 읊어봐. 누가 읊어볼래? 오케이. 자, 여기다 대입해보자. 자, MW 얼마예요? 응? 이거 대입해. 자, 1몰 농도는, 자, 46 대입하고요. 그 다음, 10, D.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니? 예, 퍼센트니까 요거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만 남겨두고 식을 정리하면 얘가 퍼센트 농도니까 알 수 있겠지? 얼마, 몇 분의 몇이야? 응? 이게 뭐 46분의 10이니까 이거 저 뒤집으면 5D분의 23%가 되는 거야.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지만, 자, 퍼센트 농도, 몰 농도, 퍼센트 농도 환산하는 식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이 식은. 알았지?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는 식이야. 이걸 어떻게 활용한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는 다 마무리 졌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 뭐예요? 이제 처음 오신 학생들이라든가 부족한 학생들은 자꾸 보란 말이야. 영상 올라가 있잖아. 특히 이 단어는 참 부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반복을 하시고, 자, 반복하다 안 되면 넘어가. 여기서 끝날 거야, 1단원이? 반복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려워요.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게 뭐 쉬워져? 그 문제가? 일단 넘어가. 우리한테는 소중한 2단원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소중한 2단원이 있는데 왜 1단원에서 머뭇거리냐 이거야.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2단원 들어갑니다.
쭉 가보세요. 자, 뭐 원자의 세계라는 단원인데요. 이 원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런 거 배워요. 첫 번째는 자, 원자나 분자는 뭐 안 보여. 볼 수가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모형을 배우는데 첫 번째가 보호의 원자 모형. 두 번째는 현대. 자, 세 번째가 주기율. 이게 세 가지가 배워요, 세 가지. 세 가지 배우는데, 보의 원자 모형이라든가, 뭐 현대 원자 모형, 당연히 모형입니다. 원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볼 수 없는 원자들을 갖다 우리가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이 우리 통합각 기억하나 모르겠네. 통합각이 조금 나와요, 조금.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화학원에서 배우는 거고. 근데 이제 통합각이 나오다 보니까 수능에는 요즘에 나오다 안 나오다 해요. 하지만 현대 원자 모형은 늘 나옵니다, 수능은. 그걸 나와요. 현대 원자 모형. 얘는 어떤 학교는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즘엔. 어떤 학교는 가르치고, 뭐, 나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이래요. 다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 있죠? 주기율에서의 주기성인데, 이 주기성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았죠? 기억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 암기가 좀 필요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1 때 선행한 학생들은,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알았지만, 이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억했다가, 이제 다다음, 뭐 예를 들어 요번 주에 배우면 다음 주에 까먹잖아요. 그냥 까먹어도 돼. 시험 전에만 기억하면 돼. 그러다 또 까먹어. 괜찮아. 그래야 내가 먹고 사니까. 그러면 좀 있다가 고3 때 가서 또 기억하면 돼요. 또 까먹으세요? 그럼 9월까지 나랑 만날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얘들아. 그지? 니들이 막 한 번 가르쳤는데 다 잘 알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의 그 까먹음 때문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알았죠? 졸라 까먹으세요. 졸리 얄밉지? 싫으면 기억해. 알았지? 네. 선생님이 요거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자, 원자의 구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구성 입자들에 관한 얘기를 보는데 거기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페이지 넘겨봐. 두 페이지 넘기면은 뭐 있냐면 양성자 맨 위 페이지, 그러니까 그 몇 페이지야?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양성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이거부터 할게요. 양성자. 자, 1886년도에 보면은, 86년도에 골트슈타인에 의해서 양성자가 발견이 돼요. 세 번째로 놨는데, 실제로 시간 순서는 첫 번째야. 알았어? 양성자라는 게 발견되는데, 이 양성자가 어떻게 발견되냐면,
이 양성자가 이제 양극선이라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그 맨 끝에 보면 그 플러스극 보이죠? 플러스극. 그러니까 이제 방정관이 이렇게 있다고.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여기서 이 빛 같은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양극선이라 그러고, 이 양극선의 정체가 바로 양성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좀 무거운 입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자를 배울 텐데, 전자보다 무거운 입자야.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런 입자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확인한 그러한 경우가 양성자입니다. 실제로 이 양성자는 이거니까 결국은 양성자가 H 플러스 이온 아니니 수소 이온이잖아, 양성자가.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은 맞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많이 중요하진 않아서. 왜? 입자 크니까. 수소 원자가 전자 이런 거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톰슨. 자, 이 톰슨이라는 사람도 이제 뭐라냐면 이제 똑같이 이 방정관 실험을 하는 건 같아요. 근데 이 톰슨은 걸어주는 전기가 다르지.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걸어줬죠. 그림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빛이 있더래요. 이런 걸 음극선이라 그랬어. 알았죠? 음극선. 자, 음극선이 그랬는데 이 음극선은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체가 뭘까라는 걸 되게 궁금해했던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이다, 어떤 사람은 뭐다 얘기했는데 이 톰슨은 빛이라고 얘기하는 헤리츠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빛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나선 그 헤리츠라는 사람의 실험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조건을 좀 달리해요.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요. 진공. 알겠지? 진공으로 만들고 실험을 했죠. 그 때문에 실험 결과가 첫 번째는 휘어짐.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플러스 전기를 걸고요.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전기를 딱 걸어 놨더니만 얘가 쭉 가다가 슉 휘더래. 이렇게. 휘어짐. 전기장에서. 두 번째. 오른쪽 그림 보면 그림자 지죠. 그림자. 그림자가 지더라. 자, 세 번째. 바람개비. 자, 바람개가 뭐냐면 바람개가 돌아가더래.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휘어진다는 거는 지금 이쪽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거 얘기하게 되고요. 그림자가 진다는 것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슝슝슝 직진을 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엔 바람개비가 돌았대요. 자, 분명히 진공이죠. 진공에서는 바람개비가 돌 수가 없거든. 바람개비는 공기 중에서만 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바람개비가 돌았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는 입자성을 알게 되죠. 입자. 근데 그 질량이 매우 작은 거야. 매우 작은 거야, 질량이. 매우 작아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밀입자라는 말을 써. 밀입자. 굉장히 작은 입자. 알았지? 여러분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 보게 되면 빅뱅 이론에서 이렇게 돼 이제 우주의 초창기에는 뭐뭐 있었대? 전자와 쿼크 있었다고 배웠을 거야, 아마. 그 전자와 쿼크와 같은 애들을 우리가 밀입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발견인 거야, 전자의 발견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가? 전자가 발견됩니다. 그럼 전자가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됐으니까 톰슨은 이 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원자 모형을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그 원자 모형이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에 전자들이 푸딩 속의 건포도 모양으로 톡톡 박혀 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푸딩 모양이라 그래요. 이게 원자 모형이었어. 푸딩 모형.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그럼 봅시다.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이 방사선을 연구하던 사람이야. 그 라돈이라는 어떤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알파선이 나와요. 그 당시는 알파선의 정체를 몰랐어요. 알았죠? 지금은 알아요. 헬륨의 원자 핵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그 당시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성질만 알았어. 자, 입자라는 성질. 그 다음엔 알파선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슬릿을 설치를 하고 나서 이 알파선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슝 보냅니다. 자, 그러고 나선 이 중간에다가 아주 얇은 금속박을 갖다 놔요. 그래 놓고 이 주변에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검출기라 그러죠, 검출기. 검출기를 쭉 설치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금속은 굉장히 얇은 한 500 나노미터라 그러는데 이 금을 써가지고 아주 얇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금속을 어떻게 얇게 만들어? 그지?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1000분의 1까지도 쪼개잖아. 그런 굉장히 작은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뭐가 가능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집적 기술이 가능해. 그런데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인위적으로 펴야 돼. 그지? 그럼 금을 두고 두들기는 거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두들겨야 돼,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면 구멍 나. 구멍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덜덜 톡톡톡. 누가? 러더포드가? 아니, 제자가. 그 제자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체듀익이에요. 체듀익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 막 두들깁니다. 알았죠? 러더포드가 제자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았나? 왜 제자가 그렇게 많았지? 좋은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주기를 배우면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즐리도 러더포드 제자야.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했어요. 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만 이렇게 대부분은 통과했다. 통과했다. 알겠지? 그런데 띡 산란이 일어났어. 극히 일부분이 산란한 거죠. 자, 대부분은 통과했고 극히 일부분이 산란을 했어요. 알겠죠? 그럼 대부분 왜 통과했냐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얘는 대부분 뭐다? 대부분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텅 비어 있다. 알았지? 텅 비어 있고 그 맨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원자핵이 있구나. 원자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 원자핵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원자핵은요 첫 번째, 자 일단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휘었죠. 휘었잖아. 가다가 슉 휘었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무슨 전기라 그랬어? 플러스 전기. 그럼 얘도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알겠지? 매우 작잖아. 대부분 빈 공간이니까. 세 번째. 단단하고 무겁다. 그러니까 원자핵은 단단하고 무겁다. 자,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면 이 알파 입자 가서 박혔을 것이고, 가볍다면 밀고 나갔을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를 갖다 발견하냐면 바로 이 중요한 원자핵을 발견을 해요. 자,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포드는 이제 본인도 원자 모형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원자 모형은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과 삥 둘러서 전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행성처럼, 이게 행성 모형이거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행성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행성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몇 가지 그 오류가 좀 있어요. 첫 번째 오류는 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원운동을 하게 되면요, 에너지를 잃고 여기 부딪혀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뭐 있니? 그러니까 앞에서 골트슈타인이 발견한 양성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러더포드가. 저번에 러더포드가 한 얘기야. 근데 양성자가 있다 그러면 양성자 간의 반발은 어떻게 해주냐 이거죠. 알았지? 양성자 간의 반발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양성자 간의 반발이 전자가 있어서 상쇄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바보 같은 얘기야. 왜냐면 전자가 있으면 전자 간의 반발도 있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러더포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일단 맙니다. 근데 제자가 더 우수했죠. 최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안에 있는 뭐를 발견하냐면, 최득에게 중성자를 발견을 하죠. 알았지? 그래서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며 전자들이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 져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예. 수고했어요.